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몇 가지 배터리 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융, 염화, 소디움, 전기분해. 용융은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그러니까 염화, 소디움 보면 NaCl이잖아요. 이거를 열을 가해서 녹인 거예요, 액체로. 해서 보면 전기분해는 여기에 용융 NaCl, 그쵸? 여기는 탄소 산화전극, 그 다음에 여긴 철 환원전극 해서 액체로 빠지고 NaCl 액체도 나오고, 그죠? 여기다 NaCl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자, 산화전극에서는 Cl-가 Cl2로 전자를 두 개 제공해서 가서 환원전극에 가서 이 Na+는 이제 소디움 액체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전극은 다음과 같이 Cl-가 Cl2에서 전자 두 개를 내놓고 그 다음에 Na+는 환원전극에서는 두 개 전자를 얻어서 Na 액체, 용융된 액체.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E0 값이 4V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제로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비자발적인 전기분해죠. 아니, 전기분해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배터리로 전기 에너지를 가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염소와 소디움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V 이상의 전압을 걸어줘야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의 전기분해. 자, 전해질 이온이 물보다 쉽게 산화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경우 물이 전기분해된대.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물이 이렇게 수소가스와 산소가스로 분리가 되는데, 이게 깁스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0보다. 그러면 이게 자발적이지 않죠, 반응이.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서 이 델타 G의 이상으로 된 에너지를 가해서 이렇게 분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그리고 또 순수한 물에서는 전극들을 배터리에 연결해도 전류를 운반할 충분한 이온이 없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은 가만히 놔두면 H2 플러스 O2 이렇게 분리가 거의 되지가 않아요. 이거 화학연랑 해서 맞추면 이렇게 되죠?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자, 물을 않고, 왜냐면 이온이 거의 미량이에요, 미량. 그러면 H2O는 이온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온이 되잖아요. 요거와 요게 10-7승몰이에요. 요것도 10-7승몰. 굉장히 작은 정도의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이온들이 있어야 그 이온에 의해서 전류를 이렇게 운반하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에 0.1몰 정도의 황산을 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H 플러스 있을 테고, 그다음에 H 플러스 있을 테고, HSO4 마이너스 있을 테고, SO4 이가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7승몰, 10-7승몰 농도 이런 거 많이, 혹시 물의 순수한 물은 pH가 7이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수소이온 농도로 바꾸면 마이너스 로그 원두는 7이죠. 그러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외적으로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순수화물은 거의 이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촉매로서 이런 걸 넣어준다. 그래서 얘는 소모되지 않고 촉매 반응에는 관여하지만 자기는 소모가 되지 않아. 촉매 영어로 카탈리스트라고 하죠. 카탈리스트. 그렇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산화전극에서는 물이 O2로 나오고 이렇게 수소이온이 나오고 전자 4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원전극에서는 수소이온에 이제 전자 이제 받고 2개가 아니라 4개죠. 그래서 2개 해주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이 수소가스와 산소가스 이렇게 전기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전류 에너지를 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옥시데이션, 환원 반응.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가해주고. 여기서 근데 갈바닉 전지랑 전기 분해에 좀 전극 분호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 여기는 아연 전극은 전극이 마이너스죠. 여기 환원 전극은 전기가 플러스죠. 그렇죠. 전자가 아연 전극이 산화돼서 전자를 2개 내놓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근데 같은 언어도예요. 같은 캐서드, 음극 양극. 근데 갈바닉 전지와 전기 분해에서의 이 음극 양극이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안 되고, 똑같은 언어도 캐서드인 게, 이 언어도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 전지에서는 산화 반응이 마이너스 극이고 산원 반응이 플러스 극이에요. 근데 전기 분해에서는 그 반대예요.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왜냐하면 여기 전극은 이 배터리의 전극을 따라가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전자가 나와서 여기 플러스 극이니까 끌리겠죠. 끌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가죠. 그거 알아요? 물리 시간에 배웠나?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잖아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고, 그렇죠? 뭐 책에는 이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가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요. 똑같은 언어도 캐스드 극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여기 산화 쪽은 갈바닉 전지에서는 언어드, 즉 산화 반응에서는 산화 전극은 마이너스 극, 환원 전극은 플러스 극. 그리고 전기 분해에서는 산화 전극은 플러스 극, 환원 전극은 마이너스 극. 반대다. 왜냐하면 전기 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다는데 이 배터리의 극부호를 따라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전기 분해의 정량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얼만큼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를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한 전극에서 전기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를 통해 흐르는 전하량, 그렇죠? 전하량에 의존한다. 한 전극에서 전기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전지를 통해 흐르는 전하량, 즉, 그렇죠?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그 사이에 교환되는 전자, 그렇죠?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용융염화소디움을 전기 분해할 경우에는 환원 전극 반응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1몰을 환원시키려면 아보가르수만큼의 전자를 제공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Na 플러스가 1몰이 있다고 하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도 1몰 즉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야 이렇게 중화가 되죠? 그렇죠? 중성이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산화전극 반응에서는 염소 1몰이 생성되려면 Cl-이온부터 2몰의 전자가 산화전극으로 이동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요게 이렇게 산화되려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 개니까 두 개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2몰, 그렇죠? 2몰의 전자가 산화전극으로 이동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전지를 통해 흐른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전류 곱하기 시간.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그죠? 그죠? 전류라는 게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전하량. 그렇죠? 그러니까 S 곱하면 전하량이 되죠. 맞죠? 전자 1몰의 전하량은 1페러데이. 그렇죠? 96,500쿨롱. 이거 우리 계산했었죠, 앞에서? 그리고 만약 나트륨 이온은 1몰을 환원시키기 위해 1A의 전류를 흘려준다면 필요한 시간은 96,500쿨롱. 그거는 96,500초가 걸린다. 맞죠? 쿨롱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쿨롱, 자 96,500 쿨롱은 자 보자. 1쿨롱은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다시 쓸게요. 96,500 쿨롱은 자, 이 쿨롱은 자 보면 전류 곱하기 시간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1 표현은 96,500 쿨롱 맞죠? 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기분해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전지를 통해 흐르는 전하량에 의존한다. 그 전하량을 거꾸로 계산을 하면 생성되는 물질이 얼마큼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전지에 정해진 시간 동안 알고 있는 전류를 흘려줄 때 생성되는 생물의 질량이나 부피 계산법인데 이건 다름이 아니고 문제에서 전류와 시간이 주어지면
그 전기 분해에서 전지에서의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전하량을 구하면 그 전하량의 패러데이 상수를 나눠줘요. 여기 패러데이 상수를 나눠줘. 아이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하량의 패러데이 상수를 나눠줘요. 96,500쿨롱,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전자의 몰수가 되죠, 몰수. 그렇죠? 그래서 반쪽 전지 반응에서 몰비를 이용해서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하고 몰질량 또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부피 그램수를 알면 되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문제를 풀면 개념이 좀 들어옵니다. 자, 봅시다. 묽은 황상 수용액이 들어있는 전해전지 1.26A의 전류를 7.44시간 동안 통과시켰다. 전류? 시간. 전류 곱하기 시간은 전하량이네? 여기서 이거 캐치해야죠. 그리고 반쪽 전지 반응을 쓰고 STP. 요거는 표준 온도, 표준 압력이에요. S가 스탠다드. 그렇죠? 템퍼레처. 다음에 프레셔. 그렇죠? 그래서 발생된 기체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일단 반쪽 전지 반응을 써요. 이거 보면 앞전에 18.8절 물의 전기 분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화전극에서는 물이 산소가 나오고 전자 4개를 뱉고, 환원전극에서는 전자 4개를 얻어서 수소가스가 나오고 이렇게 갔다. 전체 반응. 그래서 자 보면 전류 곱하기 시간은 쿨롱이죠. 그렇죠? 전하량. 그렇죠? 이 전하량을 전자의 몰수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1페러데이로 나누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몰수를 역으로 해서 이렇게 산소의 몰수, 이 전자의 몰수가 여기니까 얼마만큼의 얘가 산화가 되면 이렇게 산소가 얼마큼 나온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STP 상태에서 산소 기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PV는 nRT. 그렇죠? 여기서 부피. 그렇죠? 자, 그럼 해봅시다. 먼저 전해전지에 통해진 전기량을 계산하면 봅시다.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1.26A 곱하기 7.44 시간 hour죠, hour. 그렇죠? 그러면 1시간은 300-600초죠? 맞잖아요? 1시간은 그래도 1시간을 초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1시간을 먼저 분으로 먼저 해봐. 60분이죠? 그러면 1분은 60초죠? 하면 3600초죠? 1시간은 여기 있죠? 그리고 1쿨롱은 1A 곱하기 1세크 맞죠? 이렇게 암페어 이렇게 하면 3.37 곱하기 10의 4승 쿨롱 전하량이죠. 맞죠? 그럼 이 전하량이 나왔으니까 페러데이 1페러데이로 나눠주면 전자의 몰수가 나오죠. 몰수. 그렇죠? 그러면 3.37 곱하기 10의 4승 쿨롱 곱하기 1페러데이는 96,500쿨롱. 그죠? 쿨롱이고 이게 1몰의 전자죠. 그죠? 정의가 맞잖아요. 정의. 1몰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96,500쿨롱이잖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1페러데이의 정의. 그죠? 1몰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96,500쿨롱인데 이거를 1페러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면 꿀렁꿀렁 없어지고 이 하면 0.349몰 전자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산화 반쪽 반응식에서는
1몰의 산소가 4몰의 전자임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4몰, 그쵸? 반응을 하면 산소 1몰이 나올 때 전자 4몰이 나온다. 그 말이죠? 이 앞에 화학양용 개수는 몰수와도 같죠? 일반화학 때 배웠죠? 네. 그래서 0.49몰의 전자, 우리가 반응식에서 나온 전자의 몰수는 4몰의 전자일 때 1몰의 산소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제거되고 0.0873몰의 산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부피로 환산을 해봐요. 부피로 환산하면 이것도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해서 PV는 nRT죠. 그럼 V는 P분의 nRT죠. 그렇죠? 그러면 n은 여기서 0.0873, 그렇죠? R은 0.0821 L-ATM-Kmol, 그렇죠? 이상기체 방정식, 아니 이상기체 상수. 그다음에 온도는 STP가 1기압 25도씨예요. 표준 상태라는 게 25도씨 1기압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지만 T는 템퍼러처, 그리고 P는 프레셔, 그죠? 온도, 압력, 그죠? 그래서 1 ATM 분의 0.0873몰 곱하기 0.0821 L ATM K몰 곱하기 273K는 1.97리터. 그죠? 그래서 구했어요. 이렇게 산소의 부피. 그러면 이제 수소의 부피도 구해볼까요? 자, 앞에서 이렇게 그 전지의 전하량을 앞에서 소모되는 전하량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하량을 전지 몰수로 바꾸려면 1페라데이 96,500쿨롱은 1몰의 전자의 수와 같죠. 그렇죠? 보면 여기 봐요. 그러면 전자 두 개가 소모될 때, 전자 두 개, 그렇죠? 전자 두 개가 소모될 때 수소가스 1몰이 생성되죠. 그래서 2몰, 그죠? 1. 그러면 0.175몰, 그렇죠? 맞죠? 교수님, 여기 이렇게 이 앞에가 있는데 이면 이거 해서 전자가 4고 4개 3몰이고 요게 4, 아이고 EH2, 아이고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자, EH2인데 전자 4몰이 소모되고 2몰이 생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2에 여기가 4고 여기가 2 아닙니까? 예, 교수님, 왜 여기는 2하고 1 쓰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계산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0.175몰. 그래서 PV는 nRT에서 V는 압력분의 nRT니까 자, 0.0175 넣고 이상기체 상수 넣고 온도 넣고 그러면 3.97리터. 그죠? 이렇게 다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전지에 여기는 뭐 전기분해죠. 전기분해. 전해전지. 전기분해에서 어떤 전류를 얼마큼 가하고 시간을 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자의 몰수로 바꾸려면 1페라데이가 96,500쿨롱이잖아요. 그래서 1몰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96,500쿨롱이죠. 그래서 이거를 1페라데이, 즉 96,500쿨롱으로 나누어지면 거기에 이 전하량을 가지는 전자의 몰수가 나오죠. 그렇죠? 이 전자의 몰수를 가지고 산화점과 환원 반응에서의 이렇게 계산을 역으로 하는 거죠.
전자가 4개가 나오면 산소는 전자 3몰이 나오면 산소는 1몰 나오고, 전자가 2개가 소모되고 석회수가 1몰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